자, 22번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 22번. 가나는 0초일 때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 A, B의 변이를 각각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축이 다 다른 파동인가 봐, 두 개가 다른 파동이야. 그래서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속력은 1cm/s로 같다? 그러면 가의 경우 A의 파동은 파장이 4cm야. 파장이 얼마라고? 4cm야. 4cm인데, 그런데 몇 cm/s로 똑같대? 1cm/s. 그러면 주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 4초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진동수는 4분의 1Hz가 되겠죠? FA는 4분의 1Hz, 0.25Hz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의 경우는 파장이 보니까 8cm야. 그러면 람다 B는 8cm/8cm인데 TB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8초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진동수는 8분의 1Hz.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주기는 A가 B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가 A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니까 틀렸네. 그쵸? 네. 아직 문제를 다 안 읽었어. 가의 x1의 위치에서 변이와 나의 x2에서의 변이는 y0를 어떻게 된대? 같대요. y0, y0도 똑같이 써 있어. 0.1초가 지났대. 0.1초가 지났대. 10분의 1초가 지났어. x1에서의 변이는 y0보다 작고, 얘는 x2에서의 변이는 y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0.1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0.1초는 몇 분의 1초야? 10분의 1초죠. 10분의 1초면 주기가 4초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응? 4분의 1주기보다 짧은 시간이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는데 어떻게 된대? 변이는 y0보다 어떻게 된대? 작대요. 그럼 작아지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니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니?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그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야지만 내려가는 형태가 돼서 얘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파동의 진행 방향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2에서 변 y0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 왼쪽으로 움직여야지만 이 위치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걸 또 함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분석하면 힘들 것 같아. 그냥 짧은 시간이라고만 인식해서 굉장히 어떤 시간이라고만 인식해서 짧은 시간이라고만 인식해서 다음 순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이다?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0.5초가 지났대. 0.5초면 X1에서 A의 변이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자, 주기가 얼마야? 4초지. 0.5초야. 그러면 1초가 4분의 1 주기인데 8분의 1 주기 정도 지나갔네. 다시 몇 분의 1 주기 지나갔어요? 8분의 1 주기. 그랬을 때 A의 변이는 얼마가 되니? 라고 물어봤다고. X1에서 A의 변이는 4c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8분의 1 주기? 8분의 1 주기 아니에요? 0.5초면 1초가 4분의 1 주기잖아. 그러면은 8분의 1 주기가 지나야 되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칸을 좀 잘 나눠서 그려보면 4분의 1 주기가 되면 어떻게 되니? 요렇게 움직이죠. 그럼 8분의 1 주기면 딱 절반 움직였겠네. 다시 어떻게 움직였어요? 절반 움직였어요. 절반 움직였을 때. 그랬을 때 변이는 4cm이다, 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올라갔어. 그 사이야? 사이기 때문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x는 잠깐만 좀 확대해서 그리자 이거. 잘 유추해야 돼 이거.
너무 그림이 작아. (4분의 1주기가) 되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4분의 1주기가)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딱 중간이야. 딱 어떻게 된다고? 중간이야, 중간. 딱 중간이면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이고, 거리는 1cm니까 중간이 되겠고, 6하고 얘는 5가 되겠네요. 얘 5가 될 거고, 6하고 5의 중간 5.5. 5.5로부터 양쪽으로 0.5니까, 잠깐만, 양쪽으로 1식이니까 2.5.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네. 다시 어떻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림만 그려도 풀 수 있어서, 다시 뭐만 그려도 풀 수 있어서, 그림만 그려서 풀 수가 있어서, 그림만 그려서 풀 수도 있어서,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4가 될 수는 없어요. 얘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냐. 쉽게 생각하면, 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였지, 얘. 맞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계속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4가 돼? 4가 되는데 변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좀 나눠서 그려봤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그리다 보면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 판단만 되면 계속 어떻게 돼야 돼? 변이가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 다시 어떻게 되기 시작해야 돼? 내려가기 시작해야 돼. 그럼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4가 돼? 8분의 1 주기 됐을 때 4가 될 수는 없죠. 네. 그거 옆에 x1 바로 옆에 있는 나름 있는 점을 8분의 1 죽이면 한 3cm가 있을 거 아니에요. 8분의 1 중이면 3cm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미치니까 뭐 어쨌든 4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문제 변형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를 찾긴 힘들어요. 미지의 위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긴 힘들지만 4는 아니라는 건 판단할 수 있죠. 어렵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움직여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29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29번 0초일 때 매질 1, 2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질문했는데 또 모르겠으면 이따 남아서 질문하고 가. 알겠어요? 응?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X방향과 마이너스 X방향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3cm, 3m에서의 3m 지점. 자,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지? 그려. 이 파동의 모습을, 이 위치를 여기다 그냥 두지 말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어서 그리세요. 축 주고 뭐 해버리세요? 그려버리세요. 어떻게? 여기는 골이죠. 골. 여기는 뭐야? 마루. 그러면 부드럽게 이어서 그리는 게 안 되죠. 큰일이네. 그리는 걸 못하는 친구들 잘 보시고 잘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다시 뭐가 돼야 돼? 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보세요. 요 그림은 요 그림이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골이잖아. 점선은 뭐라고? 골.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다시 또 뭐가 돼야 돼? 마루가 돼야 됩니다. 진폭이 변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돼야 돼? 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몇 미터 지점에서의 파동의 변이야? 3m 지점. 여기가 3m네. 그대로 따라오면. 그치?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했다면 위로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0초 직후에.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판단이 힘들면 밑에다가 사인 코사인처럼 그려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끄덕끄덕 해놓고 집에서 안 그려보면 시험 때 못 풀어. 분명히 얘기했다. 끄덕끄덕이 니들 풀었다고 착각을 하지 마. 내가 푼 거지 니들이 푼 게 아니야. 끄덕끄덕 해놓고 안 풀어보는 애들
안 그려보는 애들 절대 못 풉니다. 알겠어요? 꼭 그려보시고 푸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 맞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이제 지울 거야. 이제 진행 방향만 판단하면 돼요. 여기 뭐야, 지금 이거? 주기가 주어졌죠. 다시 뭐가 주어졌어요? 주기가 주어졌습니다. 주기는 몇 초야? 2초예요.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장이 얼마야? 4m고 여기는 파장이 얼마야? 2m야. 주기분의 파장이 뭐야? 속력이지. 그러면 P2에서의 속력은 얼마가 돼? 1m/s. 어느 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판단 끝났고, 5m에서 파동의 변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m는 처음에 뭐였어? 0초일 때는 마루였죠. 그러면 파동의 변이는 2초일 때가 2.5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초가 지나면 여기 봐봐. 0초로부터 몇 초가 지나면 2초가 지난다는 건 한 주기 후야. 다시 몇 주기 후야? 한 주기 후. 그럼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고? 되돌아옵니다.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와요. 응? 그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니까 5m 지점이 원래 처음 0초일 때는 마루에 위치해 있었어. 그쵸? 한 주기 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 마루가 돼야 돼. 그래서 2초일 때는 마루. 그러면 몇 분의 1 주기가 또 지난 거야? 4분의 1 주기가 지났죠. 다시 몇 분의 1 주기가 지났어요? 0.5초 지났으니까 4분의 1 주기가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럼 마루였던 녀석은 4분의 1 주기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진동 중심으로 옵니다. 마루였던 녀석은. 알겠어요? 진동 중심으로 오니까 얘는 0이야. 따라서 마루일 때가 변이가 커, 0일 때가 변이가 커. 마루일 때가 변이가 더 크겠죠. 크다는 건 맞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고 계속 물어봐 주면서 수업을 해야 돼. 뭘 모르는지를 계속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28번 28번도 해줄까요? 230. 자, 28번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으면 얘를 갖다가 뭘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그려보라고요. 자, 주기가 2초인 파동이 주기가 2초야래. 2초, t 이퀄 2초인데 파장은 얼마야? 파장은 골에서 골까지, 마루까지. 파장은 얼마가 돼? 2m네. 몇 센티미터,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1m 퍼 세크로 움직이는 파동인데, 주기가 2초고, 써져 있었고, 파장은 2m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0초인 순간과 3초인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3초면 1 더하기 몇 분의 1 주기야? 2분의 1 주기네. 그쵸? 1 더하기 몇 분의 1 주기야? 2분의 1 주기입니다. 1 더하기 2분의 1 주기. 그러면 1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왔고 2분의 1 주기는 마루였던 녀석이 뭘로 간다고 생각해줘야 돼? 골로 바뀌는 상황이야. 마루였던 녀석이 골로 바뀌었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1에서의 파동의 파장은 얼마야? 2가 되겠죠? 점선에서 점선, 실선에서 실선까지 2가 되는 거니까 땡. 파동의 진행 속력은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1m/s. 답은 뭐가 돼야 돼? 디귿이 돼야 되는데 몇 초까지? 3초까지. 즉 1.5주기가 질다는 때까지 7m 지점에서의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 7m 지점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 너? 님 맞니? 매질 2에서야? 아, 미안하다. 매질 2에서다. 여기 파장이 얼마니? 얘는. 람다 프라임이 3이니까 t 이퀄 다시 얘는 1에서 얘는 뭐에서? 2에서. 왜 주기가 똑같아?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뭐는 바뀌지 않는다고? 주기 진동수는 안 바뀌어. 그래서 t 2초고 그 다음에 람다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 3m. 그래서 이거 뒤에는 맞네요. 자, 이거 이제 그려볼게요. 몇 가지? 3초, 0에서부터 3초까지 지금 몇 주기 동안? 1. 몇 주기 동안? 5주기 동안 7m 지점에서 마루가 되는 횟수를 그려볼게요. 자, 7m 되는 지점 근처를 한번 그려볼게요. 3m 지점부터 그리자. 다시 뭐부터 그리자고? 3m 지점부터 그릴게.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는데 6까지가 지금 0초일 때부터니까 0초. 0초는 처음에 뭘로 나타나? 마루.
그 다음에 8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6까지 일단 먼저 그려보자. 4, 5, 6, 7, 8. 6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마루. 그러면 여기가 골.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좀 애매하게 그려져 있네. 참 저질이다. 그 다음에 7.5가 골이 돼야 돼. 7.5가 골이 되셔야 돼요. 7.5가 골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7.5가 골이 되셔야 돼요. 6, 마루. 7.5. 마루에서 골. 사이가 중동 중심인데? 다시 여기 딱 중앙이 중동 중심인데? 그거보다 살짝 내려갔겠네. 살짝 내려갔네요. 요 지점이네. 1에서 2로 진행했다는 건 어느 쪽으로 진행한 거야?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얘 위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죠. 1에서 2라는 뜻이 오른쪽으로 진행이야. 그러면 한 주기를 그려볼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위로 올라갔으니까 한 주기야, 이게. 이게 한 주기예요. 이게 뭐라고? 한 주기입니다. 응? 한 주기예요. 한 주기입니다. 그러면 0.5주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여기 바닥에 있던 녀석이 위로 올라갈 때까지가 0.5주기 길이를 하지. 그럼 봐봐. 요만큼 길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게 0.5주기거든? 0.5주기 가려면 여기서 출발한 녀석이 0.5주기 가려면 요 꼭지점을 한번 지나야 되니 안 지나야 되니를 판단하는 게 지나야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만큼 가는 게 0.5주기거든. 알겠어요? 요 길이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0.5주기라고 보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 움직이는 만큼 또 한 번 움직여야 되려면 여기까지 움직여야지만 0.5주기가 하는 거야. 그럼 마루는 몇 번 지난다요? 2번 지난다가 된다는 거지. 뭐 스킬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푸세요. 알겠어요? 정석대로 푸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얘는 7m 지점이 진동 중심이 약간 밑에 있었는데 한 번 진동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0.5주기려면 아래에서 위까지가 0.5주기니까 그만큼 길을 또 가는 게 0.5주기겠구나. 몇 번 지나겠구나? 2번 지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잘 판단하시고 잘 질문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질문은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했고 나머지 숙제 안 한 친구들 진짜 죽는다 진짜. 숙제 좀 해. 시험 전에는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지. 자, 그리고 어떤 거 질문했니? 유리판 투영장치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불절 쪽에서 화면이 나온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했어요. 다시 불절 쪽에서 뭘 설명을 못했어요? 화면이 나오는 거. 근데 복습 좀 한번 해보자.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 뭐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요? 속력 차. 근데 속력차는 왜 벌어져? 매질이 달라져서. 통과하는 물질이 입자 간격이 달라져서. 알겠어요? 입자 간격, 매질이 달라져서. 온도가 달라지다. 어쨌든 속력이 달라져서 생기는 거야. 속력 변화가 있어야 되고, 90도로 입사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 90도로 입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복습했던 내용들, 복습을 좀 한번 해보면 또, A 매질이 있고 B 매질이 있어? 누가 더 빨라?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빨라? A. 아니, 지금 수업 안 들어왔던 애들, 수업 뭐 안 왔던 애들 질문하려고 하면, 김민희한테 질문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가 대답하면 대답이 없고. 제가 안 듣고 수업 듣고 한다고 지금 물어보려고 한 건데. 알아요? A가 더 빨라요? 그러면은, 누가 입사각이야? 네? 누가 입사각이야? 저거. 모르지. 모르는데 뭘 대답을 해, 모르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위쪽이 입사각인데, 무슨 방향이 나오지도 않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입사각은 진행 방향을 알아야지만 입사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진행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각도만 보면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할 수 있고, 얘는 굴절률이 큰 매질이야, 작은 매질이야, 규민아? 굴절률이 큰 매질이야, 작은 매질이야? 작은 문제. 죽여버린다.
작은 매질이야. 굴절률과 속력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절대 굴절률이야. 알겠어요?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 값이 어떻다?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 값이 어떻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굴절의 법칙. 굴절의 법칙 외우셔야 되는데, 굴절률을 표현하는 문자는 뭐야? n이라고 표현을 하고, 1에서 2 이렇게 써 있으면 1에서 2를 진행할 때 또는 1에 대한 2 굴절률이라고 하고 n1분의 n2 이건 절대 굴절률을 뜻하는 거고 얘는 상대 굴절률이고 V 윤 얘기해봐. 수 그럼 람다는? 람다? 응. 1, 2. 공부 좀 해라. 아니, 좀, 태어나기를 그래도 똑똑하게 태어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냐? 그 정도면 똑똑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내가 수업하다 보면. 자, 공부 좀 해. 자,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걸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무슨 법칙이라고 해?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스넬의 법칙을 좀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돼?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여기 지금 물결파 발생기를 가지고 파면 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 다시 뭐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파면 문제가 나올 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응? 화면만 그려져 있는 문제가 나올 때. 알겠어요?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얘를 외우시라고? 화면만 그려져 나오는 문제. 파면과 이 선을 뭐라고 하는 거야? 파면이라고 하는 거지? 파면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가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각도가 큰 쪽을 무슨 각이라고 하니? 둔각이라고 하고 무슨 각이 있어요? 예각이 있죠. 그쵸? 여기도 무슨 각이 있고? 둔각이 있고 무슨 각이 있어요? 예각이 있습니다. 다시 서로 다른 매질이야. 속력이 달라지는 매질. 그럼 파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파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둔각이 있고 무슨 각이 있어? 예각이 있고 예각이 있고 무슨 각이 있어요? 둔각이 있지. 예각이 입사각 또는 굴절각을 결정한다. 다시 뭐가 결정한다고? 예각이 또는 입사각과 굴절각을 결정한다. 다시 파면만 그려서 나오는 문제는 파면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 이루는 예각이 입사각 또는 굴절각이다. 스킬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각이 입사각 또는 굴절각인데 예각만 보란 뜻이야. 둔각을 보지 말고 뭐만 보라고? 예각만 보라고.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니? 직접 법선 그려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거 뭐 할 때 람다 2분의 뭐는 람다 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증명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증명. 그래서 증명할 수 있지만 외우세요. 네,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 용어는. 자, 그러면 여기 확대를 좀 해보니까 여기 둔각이 있고 예각이 있으면 뭐만 바라보라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예각. 1쪽에서의 예각, 2쪽에서의 예각. 누가 더 커? 1쪽. 1쪽이 더 크죠? 그쵸? 이게 무슨 각이 된다고? 입사각. 입사각. 왜 입사각이야? 진행이 어느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면 얘가 입사각이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무슨 각이 된다고? 불절각이 된다고. 그리고 각도가 누가 더 커? 입사각 쪽이 더 크죠? 누가 더 빠른 매질이야? 입사각 쪽이 1쪽이 빠른 매질이야. 빠른 매질이면은 불절일 값이 어떻다고? 작다고. 알겠어요? 시스템이야. 쭈르륵 나오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 응? 예외가 없기 때문에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 누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커요? 자, 그러니까 파장 간격이거든. 이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파장 간격이고 파장 간격이니까 누가 더 빠른 매질이야? 1번이 더 빠른 매질이야. 알겠어요? 파장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뭐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파장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입사각, 굴절각 결정한다는 게 니들 맞고 틀리고를 결정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얘가 만약에 40도였어. 얘는 만약에 30도였어. 그러면 입사가 40도, 굴절각 30도로 그냥 인정해 주시고 가셔도 돼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선 그려놓고 파동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입사각은 여기고 입사각은 여기인데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회전각도 똑같아서 성립하거든? 알겠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전에 몇 번을 주문했었지? 그거? 11번이었어요. 11번 봅시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복사 해놓은 거. 파동 없는 애들 빨리 손들어. 그럴 줄 알고 해놨어. 알고 있잖아. 좀 우리 같이 지낸 세월이 좀 있어, 이제. 이제 조금 같이 지내가지고. 자, 그리고 이 파면 그릴 때요. 항상 파면이 여기서 이어지면 여기로 이어져야 돼요. 굴절될 때. 알겠어요? 파면이 이어집니다. 끊겨서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나타나는 그림은. 자, 유리판이 없는 영역 A와 뭐 B에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물이 양만을 증가시킨 후 나를 반복한다. 다시 요 내용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진다. 적으라고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진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3차원적 구조를 좀 그려봐야 되나 내가 싶다. 3차원적 구조를 그리면 일단 기둥 4개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B에는 이렇게 무슨 판이 존재하냐면 유리판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아크릴판이든 유리판이든 하나 존재를 해서 이렇게 유리판이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만? B에만. B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야? 없어요.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처음 물은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러면은 요 부분의 수심은 바닥까지 연결됐으니까 수심이 어떻게 되겠어? 깊겠죠? 네. 그럼 요 부분의 수심이 어떻게 되겠어? 유리판 때문에 얕겠지. 그 상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상황 인식을 좀 하셔야죠. 수심이 깊은 쪽 A, 수심이 얕은 쪽 뭐? B. 물결판은 어디서 와? 여기 부분에서 이제 파도를 치면서 여기서 선파원이 돼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제 이쪽 끝에서 오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오고 있는데 파도가 치면서 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 닿으니까 속력이 변하겠죠. 왜? 수심이 뭘 결정한다고 그랬어? 속력을 결정을 해.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 얕은 쪽에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굴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을 했는데 물을 더 넣고 실험을 하니까 둘 다 빨라졌겠지. 왜 둘 다 빨라져? 둘 다 수심이 깊어졌으니까. 둘 다 수심이 어떻게 됐으니까? 깊어졌으니까 둘 다 빨라졌겠지. 그럼 수심이 깊어졌으면 빨라졌단 말이야. 근데 뭐는 바뀌지 않았어? 진동수는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V는 무슨 F야?
람다 F고 T분의 F인데 진동수 안 바뀌었으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 간격도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파장 간격도 어떻게 된 상황이야? 길어진 상황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길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둘 다 길어져요. 자, 그러면 다가 나에서보다 큰 물리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면 사이의 거리. 굴절각 봐봐. 굴절각 뭐라고? 굴절각은 파면과 매질이 경계면이 이루는 뭐라고? 예각이라고. 알겠어요? 예각 어떻게 됐어? 커졌어요. 커졌네요. 각도가 비교가 안 돼요. 죽는다. 수평선이야. 얘도 뭐야? 수평선이야. 그럼 얘 수평선인데 얘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얘는 이만큼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각 부분이 다시 어떤 부분이? 예각 부분이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인데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건 눈 삐꾸냐? 응? 각도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다는 걸, 아니, 다가 더 크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쪽 부분이 뭐가 된다고? B 부분의 영역, 이 부분 각도가 뭐가 된다고? 굴절각이 된다고. 알겠어요? 굴절각. A에서 B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B쪽에서가 굴절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커졌어. 기억은 뭐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큰 물리량인데, 기억에 해당되는 뭔가 주어졌겠죠?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 다가 나보다 클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속력은 둘 다 빨라졌죠? 그쵸? 네, 맞네요. 진동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 다시, 무슨 각과 무슨 각의 차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 입사각은 몇 도로 똑같아? 봐봐,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입사각은 몇 도로 똑같아? 45도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사각은 선생님 45도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대략적으로 니들 각도 써봐. 난 대충 봐도 한 40도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대충 봐도 몇 도 정도 돼 보여? 30도 정도 돼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입사각하고 굴절각의 차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응?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줄어들었다. 커지는 걸 찾으려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대충 봐도 진짜 풀 수 있는 내용이야. 너무 딱딱하게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 대충의 숫자를 집어넣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판단의 근거가 정확할 수 있도록 만약에 1대2인데 여기는 30 집어넣고 여기는 50 집어넣고 이거 미친 짓 하지 마시고 대충 봐도 집어넣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볼까요? 9번 문제도 봅시다. 자, 어디서 발생했니? 왼쪽에서 발생했어. 그리고 왼쪽에서 발생을 했고 유리판을 넣은 영역, 여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유리판을 넣은 영역, 요 부분을 잘 보세요. 파도가 오는데 이렇게 옵니다. 뭐만 그린 거야? 마루 파면만 그린 거예요. 다시 뭐만 그린 거예요? 마루 파면만 그린 겁니다. 근데 수심이 어떻게 됐어? 얕아졌죠. 속력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수직으로 입사한 거거든. 다시 서로 다른 매집의 경계면에 뭘로 입사한 거야? 수직으로 입사한 거야.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하죠. 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하지 않는다니까 간격만 줄어듭니다. 왜 간격만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서 간격만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간격만 그려집니다.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됐어? 빨라졌어, 느려졌어? 빨라졌지. 빨라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경계면과 이루는 예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예각이 여기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크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이렇게. 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커지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커집니다. 예각이 커져요. 그래서 답을 골라봅시다. 답을 골라보면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죠. 그쵸?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 니들이 직접 그리시오. 서술형 나오면 어떡할래? 그려보라고. 아까 직접 그려보라고. 알겠어요? 저거나 서술형 때문에 직접 그려봐야 된다. 다시 뭐 때문에? 서술형 때문에 직접 그려봐야 된다. 이 문제는 서술형 때문에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꼭 그려보세요. 서술형 때문에 직접 그려보시고 직접 못 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자,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굴절의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전반사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전반사를 좀 듣고 가라고 했던 거야. 굴절을 이해하려면 전반사랑 동시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반사를 배운 다음에 굴절의 이해를 같이 배울 거예요. 전반사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볼 건데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전반사를 좀 배울 겁니다. 자, 이건 적지 마세요. 보세요. 자, 빛이 들어갔는데, 빛이 들어갔어? 응? 빛이 들어가는 경우는, 물 위를 탁 때렸으면, 물 위를 탁 때리고 갔어. 공기 중에서 어디로 갔어? 물 속으로 딱 갔어. 누가 더 빨라? 공기가 더 빨라요, 빛은. 소리는 누가 더 빠르지만, 물속이 더 빠르지만. 그러면 빠르니까 법선과 이론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크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보통 굴절만 일어나니 반사와 굴절이 다 같이 일어나니 반사와 굴절이 다 같이 일어나. 그래서 반사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 굴절도 나타나. 그럼 빛에너지가 얘가 100이라고 하면 1분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한 60 정도, 80이라고 쓸게. 그러면 80이라고 하면 여기 몇이 들어가는 거야? 20 빛에너지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의 빛에너지가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의 빛에너지로 나눠집니다. 빛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빛이 3개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전반사는 굴절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하는 경우인데 입사각을 증가시켜 봤더니만 입사각을 어떻게 했더니만 증가시켰더니만 반사 일어나고 굴절각도 커져요.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뭐도 커진다고? 굴절각도 커져요. 매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굴절의 법칙 N 공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물. N 물분의 N 공기분의 N 물이 되고요. 이때 이건 매질 종류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사인 세타 물분의 사인 세타 공기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인 세타 입사각 쪽이 공기 쪽이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사인 값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각도도 증가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증명은 그렇게 되는데 증명은 안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알겠어요? 내가 실험하듯이 문제를 풀 거야. 전반사는 뭐 하듯이 풀어야 된다고? 실험하듯이 푸는데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어떤 상황에서든 증가합니다. 응? 그럼 입사각을 줄이면 굴절각도 감소해요. 자, 빠른 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데? 느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사와 굴절이 항상 동시에 같이 나타나더래. 그러면 전부 반사만 하는 경우 굴절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속에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다시 어떻게 실험을 해볼 거야? 실험하듯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하듯이 푸는 거는. 자, 물속에서 잠수해가지고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삑 쐈어. 삑. 그러면은 쭉 이렇게 가더래. 누구도 나타났어? 반사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났어? 굴절도 나타났어. 입사각, 굴절각, 무슨 각? 아니, 반사각, 그 다음 무슨 각도 나타났어? 굴절각도 나타났어, 지금. 그런데 각도를 조금 더 입사각을 키우니까 슉 굴절도 다시 입사각 증가시키면 굴절각도 어떻게 된다고? 증가해요. 빠른 에서 느리든 느린 에서 빠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라서 슉 이렇게 됐죠? 요거보다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키웠더니만 굴절은 안 일어나고 뭐만 일어나더래? 반사만 일어나더래. 그럼 주황색보다 살짝만 더 크면 뭐가만 나타난다고? 반사만 나타나더래. 물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주황색이 굉장히 기준이네. 이 주황색이 이루는 이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각? 임계각. 그래서 전반사를 정의가 파동이 빛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파동 다 돼요. 파동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진행할 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뭐보다 큰 상황에서 임계각보다 큰 상황에서 임계각 초과야.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예요. 임계각 보다 큰 상황은 초과야. 큰 상황에서 크면이라고 할게. 크면 불절하지 못하고 전부 반사하는 현상이야. 전부 반사한다는 얘기는 보라색으로 들어올 땐 어떻게 된다고? 100이 들어왔으면 몇이 나온다고요? 에너지 손실 없이 100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전부 반사했기 때문에. 못하고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야. 그러면 조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뭐야?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씨, 누가 끄덕끄덕 하고 있으래. 이러고 있어. 귀엽다. 자, 느린에서 어느 쪽 매질로 가야 돼? 파동이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만 갈 때만 성립한다고? 빠른.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 깨지면 무조건 안 돼. 둘 다 조건이 맞아줘야 돼. 빠른 쪽으로 진행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사각이 다시 무슨 각이? 입사각이 뭐보다는 크고 임계각, 세타 C라고 하는 건 크리티컬의 임계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세타 C라고 하고 90도보다 작은 상황에서 입사각이 뭐보다 클 때, 임계각보다 클 때, 무조건 입사각은 90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경신에서만 불절각이 90도보다 클 때를 외우라고 했었어. 요즘엔 안 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학교 지금 전반사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조건을 2개 써줬니? 3개 써줬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이거 고진 선생님 우겼어. 알겠어요? 불절각이 몇 도보다 클 때? 90도보다 클 때라고 우겼거든? 모르겠어. 이건 원래 조건에 들어가진 않아요. 당연히 불절각하고 90도가 결과값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실험을 하는 주체야 조작변이라고 생명 배웠던 애들 조작변이라고 무슨 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이 있지. 조건은 조작변인에서 나와야 되는데 종속변인을 조건으로 써줬어. 니네 학교에서는.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겼으니까 뭐. 불절각이 뭐 어떠보다 클 때? 90도보다 뭐 할 때? 클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신만 해당되는 조건이야. 알겠어요? 경신고등학교만 해당되는 조건이야.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불절각이 90도보다 클 때, 그때 전부 반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봐와가지고 다행이네 그래도. 자, 어쨌든 불절각이 90도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야.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 이 경험을 했느냐? 경험을 했었지. 옛날에 지금 비 안 와서 지금 문제가 생긴 동네가 있죠. 어디니? 뭐? 경남? 강릉. 강남? 강릉에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었어. 군대 가기 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여름을 즐긴다고 놀러 갔어. 강릉 쪽으로. 경포대를 갔는데 경포대에서 쳐가자마자 야 경포대다! 그러고 막 이제 뛰어가다가 저기 막 이제 바다가 보이고 저기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라고 이제 흰색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부표라고 하거든. 부표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기까지 누가 먼저 찍고 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 들어주기 1등 한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해가지고 그럼 뭐 하겠어.
아니죠. 아니지, 남자들끼리 같이 바보냐? 갔다 와서 1등 한 사람이 소원 드는 건 당연히 뻔하지. 여자 한 명 찍고, 쟤 나한테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 뭐 소원 내기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갔어. 수영도 배우지도 않았던 애들이 막 수영해가지고 막 가는 거야. 멀지 않아 보이니까. 갔는데, 파도가 살짝은 있을 거 아니야. 죽는 줄 알았어. 일단 갔어. 부표를 잡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돌아올 때는,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누워서 배영을 하면, 좀 편하거든? 누워서 배영을 딱 해가지고 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왁 하다가 이제 물속에 나오려고 하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나 봐. 애들이 막 발들이 물이 위에 있는데, 발이 여기서 보여. 하늘 대신에. 발이 보이더라고. 뭘 경험한 거야? 하늘이 안 보이고 발들이 막 떠다녀. 전반사를 경험을 했어요. 전반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들도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래. 근데 동반사에서 정이 아니라 전이야. 조건은 세 번째 거 있잖아요. 굴절이 안 되고 다 반사되는 게 전반사인데 왜 굴절각이 90도 이상일 때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임계각일 때 굴절각이 있는 거야. 임계각까지는 뭐가 있는 거야? 굴절각이 몇 도로 있는 거야? 90도로 있는 거야. 임계각의 굴절각은 몇 도다? 90도이다야. 알겠어요? 그럼 이때는 아직 전반사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굴절을 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거보다 0.00001도라도 크면 어떻게 돼? 전부 다 뭐해? 반사해. 그러면 얘가 밑으로 다 떨어졌다고 이제 니네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굴절각이 몇 도보다 커졌다고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거야? 90도보다 컸다고 그냥 니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추워요. 응? 졸려서 안 돼. 아니 저 감기 걸렸는데 또 에어컨 바람 마시면 시험 진단에서 되게 꺼줄게 그냥. 자, 어쨌든 조건 꼭 기억하시고 전반사. 그럼 전반사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가야 하거든. 그래서 얘까지만 얘기하고 얘를 보내고 쉬는 얘까지는 굴절과 전반사의 얘를 좀 한번 볼게. 그 정도만 하고 갈게요. 잠깐만. 순서가 원래 이제 전반사 외워야 될 것들을 적어주는 게 순서인데 전반사하고 굴절이 얘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응? 자, 전반사야 굴절이 얘, 굴절과 전반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와, 굴절이 얘. 전반사 굴절이 얘. 첫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좋았네. 저 고진 선생님 어제 안 했던 건데. 자, 낱말은 왜 새가 들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낮에는 집 표면 근처가 뜨거워? 아니면은 저기 하늘 위가 뜨거워? 낮에는 집 표면 근처가 뜨거워. 밤에는 예. 하늘 위쪽이 뜨거워. 응? 하늘 쪽이 뜨거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뜨거워. 그래서 뜨거운 쪽은 낮에는 집 표면 근처가 여기 어떻게 돼? 집 표면이라고 하면 집 표면 쪽이라고 하면 여기는 뜨겁고 위쪽은 차가워. 집 표면 근처라고 하면 밤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 표면이라고 하면 차갑고 위쪽이 어떻게 돼? 뜨거워. 그러면은 온도는 온도가 높은 쪽이 빨라들여. 빠르죠. 빨라요. 대답 잘해줘서 좋다. 저렇게 잘하는 애가 시험 전날만 되면 이거 물어보면 다 틀리지. 요번에는 그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한 번만. 한 번만 부탁하니까 요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좀 하자. 자, 뜨거운 쪽은 빨라. 다시 어떻게 된다고? 빨라. 소리든 빛이든 다 빨라. 위쪽은 어떻게 된다고? 느려. 얘는 거꾸로. 아래쪽이 어떻게 해야 돼?
느리고 위쪽이 어떻게 돼? 빨라. 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자,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지표면 근처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 층을 나눠. 서로 다른 매질 경계면들이야, 이거 다. 왜? 속력이 달라지니까. 전부 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들이야. 이 모든 층들이. 그러면 위로 갈수록 느려지니까 소리는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갈 거야. 그럼 퍼져나가는데 빨라졌어, 느려졌어? 느려졌어요. 그럼 법선과 이루는 각도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요? 작아져야지. 그러면 원래 진행하는 각도보다 이걸 법선이라고 하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모여야지 이쪽으로. 그러다 보면 또 모여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선과 이루는 각도 어떻게 돼야 돼? 좁아지고 더 어떻게 돼야 돼? 좁아져야 돼. 법선과 이루는 각도 좁아졌다가 좁아져야 되고 법선과 이루는 각도 좁아졌다가 어떻게 돼요? 좁아져야 돼. 소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그려보세요. 다시 뭐 해보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공부가 된다고. 끄덕끄덕만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고. 파동은 직접 그려보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직접 해. 아, 대답은 되게 잘하는데 안 한다고. 내가 걱정인 게. 대답은 되게 잘하는데 안 해.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소리를 지르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럼 소리를 빡 질렀어. 빨라지면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각도가 커지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느린 쪽에서 어느 쪽이야? 빠른 쪽이지.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오면 무슨 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무슨 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얘는 뭐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는 얘야? 굴절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는 얘야? 전반사도 일어나는 얘야. 낮은 뭐만 일어나는 얘야? 굴절의 얘기고, 밤은 낱말은 새가 듣고는 굴절이 얘가 되는 거고, 얘는 굴절과 무슨 얘가 되는 거야? 전반사의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굴절과 전반사의 얘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루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뭐? 신기루. 너희들 신기루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오래 안 살아서 본 적 없겠지만, 선생님은 오래 살다 보니까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사막에서 오아시스 봐야지 신기루 아닌가요? 아스팔트에서는 신기루 보이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신기루라고 인식을 잘 못하죠. 네.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신기루를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기루. 설악산 가본 적 있는 사람. 가본 적 있는 사람.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갔어요. 갔어요? 설악산에서 유명한 게 뭐 있지? 케이블카 있고, 케이블카 타고 건근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근데 흔들바위 안 보여요. 병풍처럼 보이는 바위가 보여요. 울산바위. 엄청 큰 울산바위가 보입니다. 울산바위. 병풍처럼 되게 길고, 산이 다 그냥 바위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바위 산이 보여요. 응? 울산바위가 되게 멋있거든? 가까이서 보면? 멋있어요. 선생님이 여름에 비가 막 오고, 비가 막 왔어. 비가 막 왔어. 그리고 그게 딱 끝일 때쯤에 구름들이 막 껴있는 상태에서 강원도 고성이라는 쪽에서 톨게이트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한 불과 7, 8년 전쯤이야. 응? 쭉 내려가고 있는데, 비가 다 거의 끝이고, 그리고 소나기 막 끝이고,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울산바위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내 친구들이, 야, 저기 위에 봐봐. 그러더라고. 나는 안 보이는데? 이러고 봤어.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울산 바위가 구름 위에서 하나 더 있어. 하늘에 움직이는 섬이네요. 하울에 움직이는 섬? 가운데 울산 바위가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도 또 있어. 찍고 있어. 지금 내 친구들은 찍었지. 나 운전하는데 어떻게 찍냐? 씨,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찍은 게 아니라고. 찍을 수가 사진 없어. 안 받으셨어요? 아,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야, 이거 어마어마, 진짜, 크기 진짜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한 울산 바위를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와, 이건 하늘의 계시인가? 그런 느낌. 쌤 규민이가 야. 보여주세요.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어?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진짜라고, 강원도 고성 쪽에. 왜 그랬겠어? 지표면 근처가 어떻게 됐어? 차가워서. 차가워서, 사람이 더운가 봐요. 어? 문 열면 모기 들어와. 덥다는 애들도 있고, 춥다는 애들도 있고. 야, 너 자리 앞쪽으로 빼. 저기가 추워. 에어컨 근처랑. 한국 요새 항상 기록이 5분 타네. 이제도 같이. 자, 왜 그렇게 이제 하늘 위에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지표면은, 잠깐만. 지표면 차갑고 뜨거운 요 상황이란 말이야. 비가 내려가지고. 네. 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빛이 이렇게 휘어버린 거야. 그럼 나는 물체가 어디 있다고 인식돼? 위에 있다고 인식되는 거지. 응? 위에 있다고 인식되는 이런 상황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굴절이 예죠. 다시 무슨 예예요? 굴절과 굴절이 예예요. 이건 굴절이에요. 전반사라고 했기보다는 굴절이 예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굴절이 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굴절이 예 중에서 신기루는 굴절이 예로만 생각하세요. 굴절이 예. 신기루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사막에서 오아시스. 다시 사막에서 어떤 거? 오아시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오아시스를 볼까? 보통 땅바닥에 보이는 오아시스를, 땅바닥에 있는 오아시스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얘는 위로 올라간 녀석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거꾸로 사막의 오아시스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빛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야자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있어. 지표면근처는 어떻게 돼? 뜨겁죠? 네.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갔던 녀석이 위로 올라옵니다. 왜? 각도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 보는 거야? 커지는 거야. 각도가 어떻게 됐어? 커진 거야. 각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커지고 있다는 걸 판단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각도가 커지고 있는 거야. 뜨거운 쪽이야. 그러면 내 눈에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진 모습의 오아시스를 볼 수 있어요. 쌤 여기 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굴절이 예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굴절이 예로. 응? 굴절이 예로 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굴절이 예, 굴절이 예, 신기루는 뒤집어진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 똑바로 선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왜요? 아까 전에 똑바로 선 모습이 나타났잖아. 올라가. 하늘 위에 똑바로 선 모습도 나타나요. 알겠어요?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근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신기루는 무슨 예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세요. 굴절이 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굴절이 예?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파동 쪽에서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니? 작살로 잡아? 그럼 작살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 휘어지는 것도 생각해서. 그렇지. 빛이 휘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돼. 그것도 굴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고기 잡을 때, 일단 작살이나 창으로 잡으려면, 작살이나, 혹은, 창, 혹은 화살로 잡을 경우는, 화살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보이는 물고기 위치보다, 더 위? 아래? 보이는 위치보다, 내 몸 가까이 깊숙이. 다시 내 몸 어떤 쪽으로? 가까이 깊숙이 있어요.
왜 네모과 파이 깊숙이인지를 작도를 해볼게, 그려볼게. 네모 가까이 깊숙이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네모 가까이 깊숙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있죠. 네.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고기 이렇게 있죠. 빛이 들어오면 사실은 빛이 반사되고 굴절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더 깊숙이 그릴까? 물고기 이렇게 있어요. 응?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내 눈에 보일 때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왜 저기 내 눈에 보이는 물체의 위치를 이걸 상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상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연장선상에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빛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은 인식을 해요. 근데 저 깊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작도를 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응? 작도를 했으니까 맞겠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있다고 인식이 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리로? 같은 거리로 인식이 되거든? 실제로는 요 밑에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내 몸 가까이 어느 쪽으로 더 깊숙이 찔러셔야 돼요. 근데 레이저로 잡으려면, 다시 뭘로 잡으려면? 레이저? 레이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쪽으로. 레이저는 보이는 대로 쏴주면 지가 알아서 꺾여가요. 알겠어요? 레이저는 보이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꺾여갑니다. 또 하나, 광선 역진의 원리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다시 어떤 역진의 원리? 광선 역진의 원리. 광선 역진의 원리. 찍, 찍, 찍. 이렇게 빛이 들어갔어. A 매질, B 매질, C 매질. 이렇게 돼 있거든? 응? 반대로 쏴줘도 어떻게 돼? 같은 각도로 가는,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생깁니다. 응? 이거 하나, 이것도 이제 문제 푸는 스킬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스킬 좀 적어. 레이저로 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쏠 때는 보이는 대로 쏴주면 돼요. 보이는 대로 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하나 얘기해 봅시다. 참고로 까먹을까봐. 왜냐면 굴절만 배우면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A 매질, B 매질, 무슨 매질? C 매질 아니라 A 매질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무슨 선을 그렸어? 접선을 그렸어. 그럼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세타 1하고 세타 2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세타 1하고 세타 2 똑같다고 돼 있지? C로 돼 바뀌었으면 똑같진 않아요. 또 보세요. A, B, C, D, A. 자, 빛을 쐈어. 띡, 띡, 삐옥, 띡. 무슨 선? 화학상. 세타 1하고 세타 2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샌드위치 구조야. 다시 무슨 구조야? 샌드위치 구조. 즉 양쪽 끝이 어떤 매질이라면? 같은 매질이라면 양쪽 끝이 어떤 매질이라면? 같은 매질이라면 중간에 어떤 매질이 끼어있건 입사각하고 나올 때의 각도는 어떻게 된다고? 같게 돼 있어 무조건. 단 조건은 뭐라고? 양쪽 끝이 어떨 경우에? 같을 경우에서만.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렌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시 어떤 거? 렌즈. 렌즈도 뭐 하는 녀석이야? 굴절하는 녀석이지. 이거 진짜 정원 씨가 설명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선행만 했나 보구나. 자, 이거 유리로 돼 있지. 유리로 돼 있는 매질이고, 바깥은 뭐야? 공기. 그러면 얘가 빛을 모아요, 퍼뜨려요? 골록 렌즈는 모아요, 퍼뜨려요? 모아요? 왜 모으는지 모아.
돋보기 안 해봤냐? 돋보기를, 야, 그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안 해봐서 그래. 우리는 불장난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먹지를 준비를 해서, 먹진 아니? 아니요. 먹지를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느 순간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에 열이 많이 집중돼서 빛이 모여가지고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거 타. 그 연습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연습이란다. 불장난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심심하니까 먹지 위에다 뭐 올려놓고, 개미 올려놓고 개미도 태워보고 막 그랬어. 태양빛으로 개미를 태울 수 있나? 그러면서 막 시험도 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근데 니들은 그런 게 없지? 핸드폰 세대라 그런가? 학교 나고 배워봤어요. 아, 그래. 어쨌든, 빛을 모아줍니다. 어? 자, 근데 왜 모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크게 그려줄게. 왼쪽에다가 다 지우고. 렌즈에 대한 작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했지. 그려보라고. 알겠어요? 그려보시지 않고 모르겠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리다가 안 되면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그래?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좀. 자, 볼록 렌즈를 그렸는데 무슨 렌즈야? 볼록 렌즈야. 유리고 얘는 뭐야? 공기라고 했었죠. 빛이 들어갈 거야. 왜 꺾이는지 보세요. 왜 모이는지. 빛이 들어가는데 접선 부분이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이야. 응? 네. 그럼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 뭐야? 법선. 법선이죠. 네. 수직하게 그렸어. 딱 90도로. 네. 그럼 원래 빛이 진행 방향보다 좁아져야 돼? 커져야 돼? 좁아져야 돼? 좁아져야 되지. 빠르고 빛은 공기가 더 빠르고 유리가 느리니까 좁아져야 되지. 그럼 아래쪽으로 휘겠네. 맞아요? 네. 원래 진행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휠 거야. 또 여기까지 왔어.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 그리고 무슨 선? 법선.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원래 진행하려는 각도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좁아져야 돼? 커야 돼. 공기로 다시 나갔으니까 다시 또 커야 돼. 커지려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법선과 이루는 각도라고. 커져야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지. 그러니까 빛이 모이는 거야. 한 번 모여요? 두 번 모여요? 두 번 모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래로 진행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도하면 어떻게 돼요? 몇 번 꺾여요? 두 번 꺾여요. 그래서 빛이 모여요. 알겠어요? 빛이 모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쪽짜리 볼록 렌즈는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안 한 번만 꺾이는 거지. 왜?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꺾여 안 꺾여? 안 꺾이니까. 알겠어요?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꺾여 안 꺾여? 안 꺾여. 근데 여기서 꺾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꺾입니다. 알겠어요? 응? 네.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 법선, 직선 하는 것보다 커져야지. 여기보다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공기를 다시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더 잘 모아요? 뭐가 더 잘 모이니? 두 번 모이는 게 잘 모이겠니? 한 번 모이는 게 잘 모이겠니? 번이겠죠. 두 번이지. 그러면은 얘는 빛을 모을까요? 퍼뜨릴까요? 필요해요. 모아요. 여기서 한번 모이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커져서 다시. 그럼 입사가 굴절가 커지니까 다시 한번 모읍니다. 여기도 몇 번 모여요? 두 번 모입니다.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기 중에서 유리 속이지. 함정. 공기 속에서 유리만 나올까? 아니면 물 속에서 공기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할까? 물 속에서 공기방울을 놔두고 빛을 쏩니다. 다시 물 속에, 다시 뭐 속에? 물 속에 무슨 방울이 이렇게 모양이 있었어? 공기방울이 있었어. 응? 그러면 공기이고 여긴 뭐야? 물. 그러면 빛이 진행을 하는 동안에 공기가 빨라, 물이 빨라? 공기가 더 빠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 수직인 선, 법선. 원래 진행하려는 각도보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지. 그럼 이제 빛을 모아요, 퍼뜨려요? 퍼뜨려요. 볼록 렌즈는 항상 퍼뜨린다, 아니다? 항상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느 경우에 퍼뜨린지를 렌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자, 그래서 볼록 렌즈, 다시 어떤 경우? 볼록 렌즈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느린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경우야? 빠른 쪽으로 빠른 쪽이 일반적이지. 빠른에서 어느 쪽 공기 중에서
느린 쪽, 다시 어느 쪽? 빠른 쪽으로 통과하는데 볼록 렌즈가 느린 쪽이라면, 볼록 렌즈가 뭐라면? 느린 쪽이라고 하면 빛을 모아요? 빛을 퍼뜨려요? 좋아요. 빛을 모은다. 소리는 어떻게 한다? 퍼뜨린다. 소리는 퍼뜨려요, 오히려. 반대야, 소리는. 속력이 반대라서. 소리는 퍼뜨립니다. 그럼 느리고 빠르고 느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빛을 뭐 한다고? 퍼뜨린다고.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 모은다. 선생님 1번을 썼으면 2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2번은 뭘까요? 2번은 오목 렌즈가 있겠죠. 다시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오목 렌즈가 I냐 어이냐? 모르겠다. 어이요. 어이없네. 자, 빠르고 느리고 빠른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공기 중에서 유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녀석은 빛을 어떻게 해요? 퍼뜨려요. 소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소리는 모은다. 느리고 빠르고 당연히 렌즈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렌즈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느리고 빠르고 어느 쪽으로 간다면 느린 쪽으로 간다면 빛을 뭐예요? 모은다. 빛을 모은다야.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퍼뜨린다. 느린다. 퍼뜨린다. 몰라. 퍼뜨린다가 맞는지 퍼뜨린다인지 모르겠어. 니들 맘대로 쓰세요. 퍼뜨린다. 트린다가 맞아요. 트린다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굴절이 학교에서 더 알려주면 더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전반 사이 굉장히 중요한 암기를 얘기할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해준 거는 시험 전에만 좀 잘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면 될 것 같고 전반 사이 얘는 평소에 다 기억하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봅시다.